민주당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21일 네. 전국 승려대회가 서울 조계사에서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참 이분도 말썽은 많은 분이에요. 아니, 전에 공천까지 배제하면 됐는데요, 뭘. 전에 컷오프도 나가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또 손혜원이라고 또 정청래 못지않은 사람이 와서 예. 또 한 4년간 이렇게 나라를 좀 흔들어 놨습니다만은 어쨌든 지난해 문화재청 국감에서 해인사 예. 입장료 받지 않습니까? 예. 이게 통행세냐 뭐냐 봉이 김선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교계에서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해인사 딱 걸어갖고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계 스님들이 엄청나게 뭐 뿔이 났다 그럴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청래 제명하라. 예. 이게 지금 불교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사찰마다 걸어놨어요. 사찰마다. 지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참말로 죽을 지경이죠. 그렇죠. 지지율은 안 올라갔고 정체 상태인데 계속 까먹을. 불자가 1000만이라고 이제 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자가 거기서 돌아서 있단 말이에요. 스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좀 나가줬으면 하는데 본인이 얘기하는 차마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을 보낸 모양인데 그것도 정청래가 이해관이 와서 나보다 탈당하라고 하는데 나 탈당 못해. 예. 이래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청래를 놓고 민주당도 분란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이재명 아주 측근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 분이 바로 조응천 의원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아마 종합 상황실장인가 공동 상황실장인가 되는데 선당 후사의 자세로 좀 탈당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런데 또 이상민 의원 6선인가 되시죠? 예. 이거 반민주적 행태다. 뭐 좀 자기 의사 표명했다고 쫓아내려고 하는 건 말이 되느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1차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국민의힘은 전략공천 문제로 소란스러운데 민주당은 지금 여러 군데서 이 쪼개지는 소리가 납니다.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예, 이런 소리들이 자꾸 나거든. 예. 지지율이 팍팍 오르면 그런 거 다 하죠. 뭐. 그냥 네. 묻혀버리는데 맞습니다. 이 정청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마 이재명도 참 고민일 거예요. 진짜 고민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교계가 뭐 표가를 이런 걸 떠나서 어떤 특정 종교하고 예. 선거를 앞두고 어떤 대척점에 서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불리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국민들이 뭐 자기 타칭, 자칭 불교 신자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역대 정권들이 불교계하고, 불교계만 아니라 뭐 가톨릭이니 다 마찬가지인데, 네. 어떤 이 명백한 어떤 대척점에 서지 않으려고 언급을 자제하고 했죠. 그렇죠. 뭐 불만이 좀 세상 모든 일에 불만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역시 말을 시원시원하게 하는 사람인 탓에 그 해인사 그 문화재 관람료라 그러죠. 아마 네, 그게 네. 통행세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론 불만이 있는 국민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사찰로서는 있죠. 이게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엄청나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다음 또 사찰이 이 문화재 관람료로 무슨 사찰이 뭐 스님들이 무슨 치부를 하겠습니까? 어떤 네. 여러 가지 중생 구휼이라고 그러나요? 어떤 어려운 데도 쓰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이 한마디 던짐으로써 이게 지금 분란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로서는 있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표가 급한 지금 이 마당에 정청래 의원이 폭탄을 하나 지금 던져놨거든요. 예. 그걸 갖다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상민 의원 말 원칙적으로 맞죠. 아까 저희들이 그 윤석열 후보의 공정이란 말이 원칙적으로 맞다 하듯이 이런 자기 의사도 표현 못 하느냐. 그런데 지금은 보통 때 평화시 같으면 뭐 맞죠. 근데 지금 전시란 말입니다. 예. 전시에 이적질을 한 꼴이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돼가서 조응천 의원도 그렇게 했는데 이건 진짜 이 진퇴양난. 그렇죠. 이게 전형적인. 예. 그래 또 정청래 의원은 뭐 탈당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잘려갖고 나갔다가 지금 그렇게 서름을 예, 당했는데 했는데 내 발로는 못 내 나가. 말로는 절대로 못 나가겠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재명 후보, 제 생각에는 이재명 후보가 진짜 원칙을 지키는 후보 같으면 있죠. 이상민 의원 말대로 해야 돼요. 예. 그게 맞아요. 저는 어느 정당에서 한 사람이 어떤 의사를 표현했는데 이게 그 우리한테 실이 된다. 해가지고 너 나가. 이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정치 현실에서는 틀렸지만 그래서 그 이상민 의원 말이 맞을 수 있지만은 그 이재명 후보로서는 진짜 그 뭐라 그래요? 어디 박힌 가시. 예, 이거 손톱 밑에 가시 같아서 이거 안 빼고는 지금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정치력이겠죠. 그래서 전에 금태섭 의원도 쫓겨나고 그러니까요. 정청래 의원도 만약 쫓겨난다면은 지금의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확장성이 없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그런 행태에 대해서 준엄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요. 저건 완전 무슨 저쪽에 북쪽에 있는 무슨 독재 정권의 그런 네. 공산당도 아니고 왜 저렇게 독주를 하고 독선을 하고 독재 정당으로 끌고 가느냐. 그런 인식들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게 외연 확장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아 그런 얘기는 내가 가서 100배 조계사에 가서 무릎 꿇고 있겠다. 대신 그 얘기는 그만해라. 이렇게 예, 딱 맞습니다. 놔버려야 해요. 예. 예. 정청래 의원도 우리 당의 의원이고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지만 네, 잘못됐지만 그걸 가지고 국회의원을 나가라 들어라. 이거는 맞지 않고 저는 지금 아까 금태섭 의원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랬는데 이상민 의원 말도 안 맞는 게 그럼 금태섭 의원을 왜 쫓아냅니까? 왜 공천도 안 주고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런 행태들이 반민주적 행태라고. 그러니까요. 그때 해놓고 정청래 의원한테 또 이 말 하니까 이상민 의원 말도 육선인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서로 어떤 자기 이익 불이익에 따라서 있죠. 원칙을 안 지킨다는 이런 그 더불어민주당이 뭐 국민의힘도 일부 그런 거 있었지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고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국민들이 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네. 너무 사람들이 기회주의자가 아니냐. 아니 집권당에서 끽소리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청와대 완전 하수인 여의도 출장사가 돼가지고 뭐 단 한마디. 아니 저번에 그 4.7 재보선 할 때 조국 사태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몇 사람 나왔다가 소리 소문 없이 아주 박살나 버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를 빼앗는다고 보거든 저는. 예. 가장 비민주적으로 당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가 없는 당이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정의당이 망한 것도 정의가 없어서 없어 망했다고. 망했죠. 스스로 심상정의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죠. 그 어떤 이름을 붙일 때는 자기한테 가장 부정한 걸 붙여요 보통. 그럽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 이재명 후보가 저 맞습니다. 조계사에 가서 석고 대제를 하면 그러니까요. 하루만 가서 엎드려 있으면은 아이 됐다고 그럴 겁니다. 그 돼서 유력 대선 그리고 후보 정청래 이런 용서해 주세요. 예.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정청래도 살고 다 사는 이재명도 살고 더불어민주 사는 거죠. 우리 같은 책사한테 좀 물어보지 자기들끼리 꿍적거리니까 밖에서 봐야 해요. 아니, 그러니까 본래 그 완전 8단이라고 혼수 뚫은 사람이 더 잘 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또 하나 뭐 정청래 문제도 그렇습니다만은 친문 세력과 친이 세력 간의 이런 갈등이 지금 안에서 네. 골마 터지는 듯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친명파, 친문파라고 하는데요. 네. 이재명이랑 친명으로 해갖고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이른바 욕설 파일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현근택 대변인이라고 있잖아요. 그 예, 변호사. 예, 변호사. 저도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방송국에 또 김어준까지도 예. 이 욕설 파일을 유포하는 루트가 대깨문들 아니냐. 그러니까 문파가 아니냐. 문파 이른바 대깨문이라고. 예, 예. 김어준은 대깨문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현근택이는 그런 그 영상을 이제 공유를 한 거죠. 자기가 직접 그걸 쓴 것은 아니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문파에서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이 이재명 파들이 우리를 완전히 그냥
몰아 죽이려고 하는구나, 예.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이런 게 하나가 있어서 지금 크게 이 싸움으로 번질 기미를 보이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로서는 다른 대안이 지금 없으니까 차별화, 문재인을 깨지 않고는 지금 지지율을 올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다 잘못해갖고 이렇게 예. 결과적으로 됐는데, 그동안은 국민들도 다 양해가 되고 또 여권에서도 양해가 된 부동산 정책만 비판했는데, 이제는 이제 다 비판하더라고요. 다 비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친문 세력들이 민주당 내 그런 의원들까지도 지금 부글부글 하지 않습니까? 아니, 문재인은 잘했다는데 또 잘한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공격하냐. 거기다가 송영길이가 이제 또 이재명을 얻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문재인 정권에서 탄핵을 무슨 탄압을 말인지 받았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이런 게 이제 지금 또 이 친문 세력과 친이 세력 간의 갈등이 내면화되어 있던 것들이 자세히 지금 이제 끌어오르고 분출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 뭐 4천 그래가지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후보 교체론까지 하고 예, 있죠. 그럼 뭐 그렇게 4천 몇 명은 또 뭐 가처분 신청도 냈더라고요. 후보 자격 취소까지. 뭐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도저히 통과될 수 없는 예. 그냥 의사의 표현이라고 봐야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그렇죠. 불만감, 불만의 표시죠. 불만의 표시에 불과하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을 하면서 부동산 정책 뭐 그 원전에서 뭐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감한다는 예. 그런 식의 이야기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있죠.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 차별해서 그런 말을 할 때 아무도 안 믿어준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의 자업자득이다. 이때까지 많은 말을 뒤집어 왔고 어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보는 눈은 저 사람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몰라도 임기응변에 강하다. 그다음 정치적으로 노련하다 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이재명 후보는 변신에 능숙하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재명을 미워하는데 그걸로 이득을 얻는 게 있어야지 그게 본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의 그 변신에 대해서 전혀 믿음을 주지 않는다. 표 들라고 또 저러는구나.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열심히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다니지만 얻는 실익은 크지 않더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네거티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걸로 해봤자 별로 지지율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책 차별을 계속하면죠. 34%라 그랬잖아요, 보통. 올라가야 돼요. 뭐 1, 2%라도. 근데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로서는 지금 질곡에 빠져 있다. 진퇴양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차라리 저는 저번에 제가 어떤 글에도 썼지만은 대한민국의 그 정치는 정당 정치다. 정당 정치는 뭐냐 하면 그 정당이 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뜻에 맞는 정책을 펼쳐가지고 이게 4년 뒤, 우리는 5년이죠. 5년마다 대통령 선거하니까 5년마다 평가를 받는 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중심이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가 어느 정당의 지금 대선 후보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마음에 설사 안 들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관해서 이게 그 국민들이 오해가 있었고 나는 더 이걸 보완해서 더 잘할 수 있다. 나를 평가해달라. 이렇게 해야지. 이따가 정책 다 잘못됐으니까 내가 새로 하겠다.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에 대한 평가가 전혀 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스스로 더불어민주당이 엄청나게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승계가 아니죠. 그래서 정치- 자기들은 정권 교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도의에도 끝나고 예. 그다음 민주주의의 정당 정치라는 민주주의의 이념에도 지금 반하는 대선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그 개도 잃고 구력도 잃는다 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문재인 대통령 정책에 대한 어떤 번복은 있죠. 개도 잃고 구력도 잃는 그런 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진짜 밖에 있는 저희들이 보고 저는 원칙주의자 때문에 제 원칙에서 볼 때는 참 안 맞는 건데 왜 계속 그렇게 갈까? 그러니까 어차피 저 사람 표가 아쉽구나 지금 엄청나게 그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이 전에 당을 접수하면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렇게 나설 때부터 방향을 잘못 잡았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발전적으로 지금까지 진보 정권을 개성하겠다고 그렇죠. 해야 그게 맞는 거라. 맞죠. 김대중, 노무현, 그렇죠.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이재명. 근데 그 앞에 맞잖아요, 것들 다 깔아뭉개고 네. 내가 이제 새로운 정당이고 새로운 집권자고 기존의 네. 진보 좌파 세력과는 다른 이재명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집권해도 정권 교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민을 개성이 현혹시키는 거죠. 예. 거기서 지금 잘못된 그리고 거예요, 방향이. 그럼 이재명 후보는 지금 군사 쿠데타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일종의 뭐 친위 촛불 쿠데타죠, 혁명은 어떻게 아니고 보면. 이것은 무슨 혁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고 선거를 통해서 심판받고 그럼 잘못했으면 심판받아서 일단 그 상대방의 정권을 내주고 그다음 그 정권이 또 잘못하면 또 정권 바뀌는 게 옛날에 제가 한번 노무현 대통령 때가 김대중 대통령 때 그런 말 들은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 선거운동하면서 바뀌고 하는 게 민주주의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더 나쁜 사람이니까 우리가 계속 해야겠다. 이건 아니다라고 DJ가 그때 선거운동하면서 말한 걸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고 교수님 말씀이나 저나 뭐 같은 말이지만 이재명 후보는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라는 큰 틀에서 완전 벗어난 원래 그랬어요. 괴짜예요. 괴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도 뭐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 지금 이 친문 특히 문파들이 부글부글 하는 것은 지난 12일에 모텔에서 갑자기 의문사한 이병철 씨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냥 경찰이 그냥 불이 나게 부검을 해갖고 하루 만에 그게 이수정 교수에 따르면은 경기대 그런 경우는 자기는 처음 봤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부검을 그냥 갑자기 하루 만에 해갖고 다 끝내버리냐? 결과적으로 이제 대동맥 파열이다. 뭐 특별한 그 외부에서 유해를 가한 그런 것은 없다. 뭐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버리고 덮어버린 거 아닙니까? 뭐 덮은 것까지는 좋은데 이분이 무슨 이쪽 사람이 아니고 아주 열렬한 친문 인사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자기들끼리는 다 동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완전히 죽음에 대해서도 모른 채 해버리고 아무도 안 가고 그러니까 이건 해도 동지를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느냐. 아무리 대선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왔으면은 저희를 펴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또 친문 일각에서 상당히 좀 섭섭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문의 상당히 대표적인 사람으로 알려진 그 김종민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김종민. 법사위에. 그 사람이 그 친문 핵심 지지층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고 언론에까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이재명의 어떤 그 인간성이랄까 그런 것이 좀 드러나는 거 아니냐. 전에 김문기라든가 유한기 씨 죽었을 때도 특히 김문기 씨나 이런 쪽에서는 그 유족들까지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부하인데 한번 와보지도 않고 조기 하나 한번 해야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장이 있어야 되겠느냐. 그러구나. 뭐 유동규도 나 그 측근 아니다. 아들도 남이다. 이래버리지 않습니까? 선거에 도움되면. 하여튼 유동규. 그거는 이번에 그 이재명 욕설 파일에 유동규를 아주 잘하는 걸로 이미 나와버려가지고 공격을 많이 받았고요. 근데 이 세 분의 어떤 그 안타까움, 어떤 죽음 이런 게 보면은 이재명 후보로서는 있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전부 다 자기의 어떤 그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왜 해필이면 전 관련된 사람만 이런 이상한 그 죽음에 이르느냐.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 사람들한테 조문을 가고 할수록 이게 그런 이 불길이 더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애써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데, 특히 이병철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이낙연 후보 쪽에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그때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그때 나오고 했는데, 이낙연 측에서 제기된 거 예, 아닙니까? 이 시 그러니까요. 자체가 무슨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거 아니에요? 예. 이낙연 측에서 그렇죠. 그쪽에서 경선 과정에서 터져 나온 거예요. 내놨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만일에 이재명 후보가 있죠. 떳떳하다. 그럼 오히려 가야죠. 떳떳하다 그러면은. 가야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떳떳하다고 그러면 분명히 갔을 건데, 어떤 갔을 때의 어떤 파장만 우려하고 어떤 인간적인 의리 이런 걸 완전히 무시해 버리니까 이 지금 민주당 본류라고 그래야 되나요? 친문, 뭐 문파 이런 사람들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번에 그 욕설 파일도 지금 사실은 친문 문파들이 지금 더 퍼나르고 있는 게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런다고 지금 근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재명 후보의 욕설을 보면요, 이거는 그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분이라면은 누구든지 이재명 후보가 좀 이게 대통령 후보로서의 적격하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건 뭐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욕설 파일과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의 뭐 형이 이재선 씨죠, 죽은 형이 그 어머니한테 폐악질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한 것이라고 계속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있죠. 만일에 우리 집 강아지가 있죠. 나를 물었다. 그런다고 해서 그 강아지한테 그런 혹독한 욕을 안 하거든요. 사람이라면, 정상적이라면은. 이거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그 욕을 하는 사람 본인의 문제. 인성하고 품성이 드러나서 하는 문제지. 상대방이 짐승이거든, 정신이, 지금 자기 말대로 하면 정신병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이건 상대방이 나쁘다고 해서 있죠. 우리는 점잖게 한마디로 저 사람 몹쓸 사람이네, 또는 뭐 의절하게 했습니다, 끝나지. 여기다 대놓고 조롱해가면서 욕설을 한다는 건 있죠. 이거는 그 욕을 하는 사람의 인성의 문제. 그때 그 욕을 할 때 이재명 후보는 있죠. 변호사였고, 그 다음 성남시장이었고, 대권도 꿈꾸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분이 그렇게 욕을 한다는 거, 우리 변호사 윤리 강령하면 언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법조인에 있죠. 가장 큰 덕목은 자기 절제입니다. 어떤 우리는 그 맨날 싸우는 게 직업이잖아요. 그 상대방의 말도 안 되는 준비선 보면 화도 많이 나지만 법률적으로 대응하고 말지 안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있죠. 어떤 자기 절제라는 게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뭐를 딱 볼 때 문파나 그 다음 이재명을 그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볼 때는 있죠. 이건 후보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난 거지. 단순하게 이병철 씨의 어떤 안타까움, 마지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아주 지금 반감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내 사람이 많구나,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무슨 시정에 개입을 했던 뭐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던 간에 그것도 한두 번 화를 내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테이프가 수십 개 될 정도로 계속 전화를 해서 그렇게 쌍욕을 해야 됩니까? 근데 고 교수님이 지금 화를 냈다 그러시는데, 화정도 그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죠. 들어보면요, 화난 목소리 전혀 아닙니다. 아주 침착하게. 아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면 화를 내면서 몇 마디 하고 마는 것이지. 그리고 한두 번. 나하고 앞으로 형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려요. 제가 막 그런 경우는 안 당해봐야 모르는데, 여기는 계속 본인이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스토커 수준이죠. 이게 어떻게 인성이 이런 인성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대단한 인성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소름 끼친다니까. 아니 제가 본 댓글에도 소름 끼친다는
그러니까 여성들인 것 같아요. 대체로 댓글 다는 사람. 그 사람, 네. 남자들이 볼 때도 상당히 좀 험악한데, 그래서 예. 여성들이 볼 때는 그거 들으면은, 여 변호사님도 이재명 씨 너무 욕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로 자살 안 합니다. 고 교수님 좀, 그 방송에 꼭 좀 해주세요. 그러나 이 보수 쪽이랄까 윤 후보 쪽에서 이것을 또 너무 네,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친문 특히 이제 문파라는 사람들, 네. 소위 우리가 흔히 대깨문이라고 네.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떠드니까 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되고 자칫하다가는 자들이 이제 분열돼 가지고 무슨 후보 교체론까지 가겠거니 그건 천만의 말씀이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기존의 그런 뭐 태극기 부대랄까 좀 극우 쪽에 가 있는 분들이 소수죠. 소수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과대평가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겼다. 저 사람들 말도 안 쫙 되는 쪼개지고. 이야기죠. 그런 오판을 혹시라도 이 윤석열 후보 측이라든가 국민의힘이 한다면 큰일 날 일이라는 그러니까 그걸 찻잔 경고를 속에, 해주고 찻잔 속에 예. 조그만 물결이죠. 예. 그러나 이렇게 지지율이 정체된 상태에 있는 분으로서는 그 그렇죠. 물결도 네. 크게 느껴지는 그럼요. 거다. 잘 나갈 때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안 될 때는 그런 물결 자체가 엄청난 또 부담이 될 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사안들이 정청래 의원에서부터 이병철 이 사건까지가 본인으로서는 참 헤어나기 어려운 아픈, 예. 아픈 가시가 되고 예, 있는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상태로 쭉 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리한.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